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정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존 템플턴 경이 쓰신 책 중에 하나인데 투자서는 아닙니다. 투자서는 아니고 존 템플턴 경의 철학과 삶의 법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원래 원제는 Discovering the Laws of the Life인데 이 책 내용의 목차들이 열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는 열정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1994년도 지어진 책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첫 구절, 열정이 성공을 낳는다라는 구절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단락단락으로 짧게 구성된 글들이 많은데 쭉 이어서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성공을 낳는다. 열정이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면 정열, 그리고 불타는 열의 또는 관심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을 보면 그리스어로 엔테오스, 엔토우스로 신 또는 초인적인 존재가 가진 힘이라는 뜻입니다. 열정은 자동차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목표를 추진하도록 고무하는 활동적인 에너지입니다. 때로 힘든 문제나 난관이 부딪혔을 때 왜 이처럼 힘든 길을 선택했는지 후회하며 친구들이 포기하라고 권해주지는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마, 손을 떼면 안 돼 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오곤 하지요. 그 목소리가 바로 열정이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고귀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역시 갈등 끝에 결국 이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험한 길이 위대함의 정상으로 인도한다. 1세기경 로마의 철학자 루시우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는 희망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 신념으로 인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머스는 열정 없이 성취된 위대함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열정과 희망은 어둠을 이기고 위대한 목표에 도달케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당신이 처음에 가졌던 열정을 떠올려보라. 열정 없이 성취되는 위대함은 없다. 열정과 희망은 어둠을 이기고 성공을 부르는 원동력이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콜로라도 계곡에서 서식하는 독수리는 쇠처럼 단단한 나무에서 가지를 물어와 둥지를 만듭니다. 어미 독수리가 하루에 250km 이상 날아가 가지를 물어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 독수리들이 둥지를 지을 때 쓰는 이 나무에는 매우 날카로운 가시가 무성히 돋쳐 있습니다. 그래서 둥지를 지을 때 새끼들이 찔리지 않도록 가지를 잘 포갠 다음에 나뭇잎, 깃털, 풀을 켜켜이 쌓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새끼들이 독립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그 부드러운 쿠션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가시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던 새끼들이 참다 못해 둥지 밖으로 기어 나갈 때를 기다립니다. 일단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면 어미는 새끼를 벼랑 끝으로 유인합니다. 마침내 새끼들이 벼랑 아래로 수직 낙하하면 어미는 쏜살같이 내려가 물어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중에 떨어지는 데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게 되고 마침내 새끼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답게 큰 날개를 펴고 비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라는 방향으로 더 이상 발전을 보이지 않고 변화를 모색해야만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즉, 그간 익숙하고 편안했던 배경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화 앞에서 저항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불편해도 견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지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내력이 커진다 해도 새끼 독수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옮겨가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둥지에는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시기가 온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하고 적응할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최고의 성공에 도달하고 만족과 성취감을 즐길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둥지 밖으로 기어나가 벼랑으로 떨어질 때 비행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자원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고여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하라. 익숙함과 습관에 젖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큰 뜻을 품어라.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젊은 여성이 작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짧은 이야기밖에 쓰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지요.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은 역부족인 듯 했습니다. 낙담한 그녀는 어느 날 한 친구에게 그런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그녀의 사정과 그간 구상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하며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구상한 등장인물들과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 질짜리 장편 소설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몇 년 또는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친구의 충고를 따라 작가 지망생은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장편 소설을 구상해냈습니다. 일단 작품 구상을 끝내자 넓은 시야로 집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어디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책에 담을 내용부터 머릿속에 명확하게 떠올랐지요. 소설 첫 권이 출간될 무렵에는 이미 두 번째 책을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집필 능력이 아니라 그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임을 현명한 친구가 깨우쳐 준 것입니다. 큰 뜻을 품어라 라고 했던 에머스는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이다 라고 했지요.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크게 생각하고 높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는 고난도 만만치 않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즉 영화배우, 기업인, 예술가 등은 그런 위치에 오르기 전에 이미 자신한테 그런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니 즉 그 원대한 인생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이다. 크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자신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바란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크게 이제 세 단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열정이 성공을 낳는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뜻을 품어라 라는 세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말 그대로 존 템플턴 경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엿볼 수 있는 첫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이 성공을 낳는다. 험한 길이 위대함의 정상으로 인도한다라는 이 글이 좀 강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개선시켜 주는 것은 도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큰 꿈을 꿀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큰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